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에 6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ABC는 가시광선, 라디오파,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제 옳은 설명만 찾아야 됩니다. 먼저 음악방송이 나오는 전자기기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A, 이건 라디오파죠. 그 다음에 LED 전등에서 방출되어 주위를 밝히는 B, 이건 가시광선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식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C, 이거는 적외선이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A는 라디오파 맞았죠.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B가 X선보다 짧다 틀렸죠. B가 뭐예요? 가시광선이고 C가 적외선, X선은 파장이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C 보세요. 적외선이죠. A는 라디오파지요. 그렇죠? 그럼 진동수는 C가 크지요. 파장이 짧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핵반응 1과 2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학생 A를 보세요. 핵반응 1은 핵분열 반응이야 라고 했는데 그 설명을 보자고요. 핵반응 1은 우란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이랍니다. 이거 핵분열이지요. 그 다음에 핵반응 2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이거는 핵융합이지요. 자, 그러면 학생 A는 1은 핵분열 반응이야 맞았습니다. 학생 B를 보세요. 2는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 라고 되어 있죠. 질량은 증가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요. 2는 태양 내부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 핵융합 반응 맞았죠. 그래서 학생 A와 C가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는 0에서 5초 동안 이동거리는요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0에서 5초까지 0일 때는 위치 0, 그 다음에 약 1.5초일 때 위치가 4, 그쵸? 그러다가 3.5초 정도 됐을 때 위치가 마이너스 4예요. 기준점에서 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4m 앞으로 갔다가 뒤로 4m 갔어요. 기준점에서 앞으로 4m, 기준점에서 뒤로 4m. 그럼 총 8m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4에서 다시 플러스 6으로 가요. 그럼 10을 움직이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6m가 아니란 얘기죠.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1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경우 한 번 바뀌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경우 한 번 바뀌고, 총 몇 번 바뀌어요? 2번 바뀌어요. 그렇죠? 약 1.5초에서 한 번 바뀌고, 약 3.5초인 시간에 한 번 바뀌고, 2번 바뀝니다. 맞았습니다. 이것이요. 3에서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 속도랍니다. 속도는 변위를 따지면 되죠. 3에서 5초까지래요. 3에서 5초 동안. 그럼 3일 때는요, 마이너스 2, 5초일 때는 6이에요. 변위가 얼마예요? 8이죠. 그쵸? 몇 초 동안요? 3에서 5니까 2초 동안. 그럼 2분의 8 하면은 4m/s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저울 위에 사람과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사람과 A가 줄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각각 600과 400N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사람의 무게를 구하고 하랍니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4번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어요. 가는요. 근데 여기 지금 실이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여기에 물체가 놓여 있고요. A 물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눈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600이라고 나왔어요. 600뉴턴이라고. 이게 가번이에요. 그런데 나번은요, 도르래가 있고요. 이거를 사람이 잡아당겨요. 물체 A를 잡아당겨서 위로 올렸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요 사람이 줄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눈금은 4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바닥을 누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장력이 작용하고요. 자,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사람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요. 그럼 가에서는요, M,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 한 개 지금 600뉴턴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운동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먼저 사람에게 작용하는 운동방정식 봅시다. 아래쪽으로 사람은 mg만큼 누르죠. 빼기, 장력 생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400이라고요. 바닥을 실제로 누르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봅시다. mg 아래쪽으로 생기고 위쪽으로 생기는 장력했을 때 멈춰 있으니까 0입니다. 그쵸? 그럼 t는 스몰 mg 나오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라지 mg 더하기 빼기입니다. 라지 mg 빼기 스몰 mg는 400이에요. 자, 이거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mg 더하기 라지 mg가 600. 그 다음에 라지 mg 빼기 스몰 mg가 400. 그러면 더합시다. 더하면은 2배의 라지 mg는 1000 나와요. 따라서 라지 mg는 500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사람의 몸무게는 500뉴턴이다. 기억 맞았네요. 니은 가에서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가에서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100뉴턴. 이게 사람이 500이니까 나머지 100이 요거죠?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사람의 무게와 같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울은 400밖에 안 되니까.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물질이 자성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질량이 같고 자화되지 않은 서로 다른 자성체 A, B, C를 준비하랍니다. 그림과 같이 A를 실에 매단 후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A의 움직임을 관찰하랍니다. 자, 그럼 A의 움직임을 관찰했더니 실험 결과가 화살표 왼쪽으로 길게 돼 있죠. 끌려온다는 얘기죠, 자석에. 그러면 A는 적어도 반자성체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를 B 또는 C로 바꿔서 나를 반복하랍니다. B로 바꿨더니 끌려갔어요, 자석 쪽으로. 그런데 자성이 화살표의 길이가 짧죠. 그럼 끌려오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일단 반자성체는 아니고 C는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죠. 자석 N극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C가 밀려났다는 얘기예요. C가 밀려났다는 얘기는 C는 반자성체예요. 그렇죠. 반자성체니까 디귿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되겠죠. S극을 가까이 가져가도 밀려날 테니까. 그럼 디귿이 오른쪽 화살표, 짧은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2번과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보세요. A, B, C를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여 나아다를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A, B, C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A는요, S극 가까이 가져가도 끌려오겠죠. 그쵸? 반자성체가 아니니까. 끌려오는데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처럼 화살표 길이가 길게 표현되면 되죠. 그러면 2번, 3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B는요, 끌려왔죠. 그럼 S극 가까이 가져가도 끌려와야 되죠. 그럼 니은은 왼쪽 화살표 짧은 거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가 나는 물체 B가 각각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2m/s로 등속도 운동하여 정지에 있는 물체 C와 충돌한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1kg, 1kg, 3kg인데 가에서 A, C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속력 1m/s V1으로 나에서 한 덩어리가 된 B, C는 속력 V2로 등속도 운동을 냅니다. 그랬을 때 V1 나누기 V2의 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또 계산을 해봅시다. 가번에서 A가 부딪히고 나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1m/s로 A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얼마로 갔냐면 2m/s로 갔어요. 그러다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 C와 충돌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C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얼마로요? V1으로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질량은 A 1kg이라고 했고요. C는 3kg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요. B와 C와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였고 이게 정지하고 있던 C와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 B, C가 함께 붙어서 움직인답니다. 붙어서 V2의 빠르기로 움직인대요. B도 1kg, C는 3kg이고요. 자,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이 아니라 운동량 보존법칙 써봅시다. A와 C 관계이죠. 충돌 전 A는요, 1 곱하기 2m/s로 움직였고 C는 0. 충돌 후에 A는 반대로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쵸? 1 곱하기 마이너스 1. C는요, 더하기 3 곱하기 V1. 자, 이거 넘어가면은 3 나와요. 3은 3V1. 따라서 V1은 뭐예요? 1m/s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B는요, 1 곱하기 2 더하기 C는 0. 이거는 1 더하기 C의 질량 하면 4지요. 1 더하기 3 하니까 4. 4 곱하기 V2예요. 따라서 V2는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V1 나누기 V2 하면은 1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2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표는 전자의 전위 A, B,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거는 에너지 차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0.85. 그 다음에 요게 기억이고요. 쭉 내려와서 요게 마이너스 3.40이래요. 이게 n equal 2, n equal 3, n equal 4, n equal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를 보세요. A n equal 4에서 얼마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 차이가 2.55가 되냐 이거예요. n equal 4가 얼마예요? 0.85죠? 그쵸? 아, 이게 니은이군요. 이건 니은입니다. 니은. 0.85예요. n equal 4. 0.85에서 얼마로 가야지만 에너지 차이가 2.55 차이가 나죠? 바로 n equal 2죠. 그쵸? 차이값이 0-0.85에서 얼마를 빼야지만 빼기 x 해야지만 그 차이가 2.55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x 넘어가면은 3.40 나오잖아요. x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40. 그래서 니은은 바로 n 이퀄 2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선택지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기억은 3이에요, 3. 자, 그럼 이거는 네, A는 됐고, B 봅시다. n 이퀄 5에서 n 이퀄 2로 갈 때, n 이퀄 5에서 n 이퀄 2로 갈 때 2.86이래요. 맞죠? 2.86.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n 이퀄 5에서 n 이퀄 3으로 가요. 5에서 3으로 간대요. 그랬을 때 0.97 차이가 난대요. n 이퀄 5는 마이너스 0.54에서 빼주기를 얼마를 해야지만 0.97 차이가 날까? 마찬가지로 넘기면 나오죠? 그쵸? 그럼 1.51 나오죠? 1.51. x는 1.51. 즉, 니은 이게 바로 마이너스 1.5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택지 기억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돼 있죠? B가 뭐예요? A가 뭐예요? 4에서 2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이게 A예요. 자, 이게 A예요. 그다음 B는요. 5에서 2로 간대요. 5에서 2로 가는 거. 이게 B예요. C는요. 5에서 3으로 가는 거. 이게 C예요. 그쵸? 에너지 누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죠?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거니까 파장이 제일 짧은 거죠.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8번 봅시다. 종이 좀 바꾸고요. 8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등속도 운동하던 수레가 물체 A 또는 B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변화량을 찾는 거니까 그래프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이요. 그래프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에요. 얘가 어떻게 됐냐면 하다가 또 만나서 이렇게 간 거고, 이게 A와 충돌한 경우, 이게 A와 충돌한 경우, 그 다음에 B는요, 요거를 지나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됐대요. 요게 T3, T2, T1이고요. 요게 T4래요. 요게 B와 충돌이죠.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접촉 시간을 보세요. A는 T1에서 T3까지예요. B는요, T1에서 T4까지예요. 누가 길어요? B가 길죠. 오랫동안 접촉이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 T1에서 T2까지, 요때예요. 요때 운동량이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바로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속도 변화량이 큰 건 누구예요? A죠. A는 여기 V 얼마예요? 예. V0에서 0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B는요. V0에서 0까지 안 떨어져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커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T2에서 T3 요때예요. 동안 수레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 충격량의 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만큼이죠. A는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큰 거고, 그 다음 B는요. 최고 속력보다 작은 값이죠. 거기에서 0까지 됐죠. 그러니까 크기는
A가 더 커요. 그러니까는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요, 전체 접촉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누가 길어요? B가 길죠. B가 길다는 얘기는 힘의 크기는 작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B가 작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A,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도띠 전자가 원자과 띠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답니다. A, B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띠 간격이 큰 게 절연체지요? 그럼 A가 절연체, B가 반도체입니다.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았죠. 절연체니까. 니은.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3예요? E3가 아니라 E3 빼기 E1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B에서 방출되는 빛을 A에 비추면 A의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 못하죠. 띠 간격이 훨씬 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0.75Hz이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한답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시간 t = 0, t = t0일 때 파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선이 t = 0일 때 원점을 지나네요. 그쵸?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죠. 원점 지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가 편합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자, 그러면 10번 봅시다. 실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점선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선은 t = 0일 때고요. 점선은 t = t0일 때래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x고요. 미터고요. 이것도 변이 미터고요.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자, t = 0에서 t = t0일 때가 됐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t = 0일 때가 바로 근데 실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선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t0일 때 얼만큼 왔어요? 몇 미터 왔어요? 1에서 4까지 3미터 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니까 3미터 온 거예요. 됐습니까? 한 파장은 얼마예요? 한 파장은 4미터예요. 여기서부터 4까지 4미터입니다. 진동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0.75. F가 0.75Hz래요. 자, 그러면 0.75Hz는 4분의 3이죠. 그쵸? 4분의 3Hz예요. 자, 그럼 속력 봅시다. 속력은 F람다니까 4분의 3 곱하기 4 하니까 얼마 나와요? 3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1초에 3m 가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3m 간 거니까 1초 간 거죠. 1초. 그쵸? 그러면 t0는 바로 얼마란 얘기예요? 1초일 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아,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기억. 파동의 진행 속력은 3m/s 맞았고요. 디귿. t = 2초일 때 x = 3m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2m냐? t = 2초면 6m 가야 되죠.
x 이퀄 3에서 요게 6m 가면 돼요. 6m. 요게 6m 가면은요 9가 되죠. 9. 여기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와요? 이게 6m 가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 맞았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씨가 탄 우선이 각각 0.8시,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안 됩니다. B가 탄 게 0.8시 더 빠르죠.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죠. 자, A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선의 길이는 L입니다. A가 봤을 때 C가 L이래요. 즉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태에서 L이에요. 그럼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났다면 L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광원과 거울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T래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T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C는 빛의 속력이고요. 기억 A 관성계에서 B 시간 C보다 느리게 간다. 더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 팽창이 나와서 맞췄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T보다 작은 게 아니라 길죠. 틀렸고요. 디귿 C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선의 길이는 L보다 길어야 되죠. A가 봤을 때 수축이 일어난 모습이 L이니까 C는 수축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L보다 길어야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같은 세기와 위상으로 발생시키는 스피커 A와 B를 X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고정하고 소음 측정기를 X 이퀄 0에서부터 X축을 따라 이동시키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랍니다. 소음 측정기를 딱 중간에다 놓은 거예요. 스피커 중간에다가. 자, 그 그림 나는 측정된 소리의 세기를 X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X 이퀄 0에서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며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거리는 각각 X1, X2랍니다. 원점에서는 당연히 소리의 세기가 세고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한 가지 변인만 바꿨을 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릅니다. A를 꺼요. 그러면은 보강 간섭 안 일어나죠. 그러면 X1에서는요. X1에서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크다. 보강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상세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X1에서는 그러면은 커져야 되죠. 맞았습니다. 니은 B를 끄면 X 이퀄 X2에서 소리의 세기는 B를 끄기 전보다 작아져야 되죠. 보강 간섭 안 일어나니까. 맞았고. 디귿 소리의 진동수를 EF0로 바꾸면 X 이퀄 0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거리는 X2보다 작아야 되죠. 왜요? 파장이 짧아지니까요. 진동수가 커지면. 그쵸?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X가 매질 A에서 매질 B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후 매질 C와 A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됩니다. 13번이요. 이게 45도짜리고요. 수직으로 들어가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전반사 안 됩니다.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요각하고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입사각이 요게 세타래요. 여기가 매질 A, B, C, 이쪽 A예요. 공개니까.
공개라고는 안 했군요. 아무튼 A로 나왔습니다. 그럼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고 봅시다. 어디가 각도가 커요? 이게 크죠? 그럼 소환 매질이죠? 그쵸? 그럼 A에서가 큰 거 맞았습니다. 이형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라고 돼 있거든요. B하고 C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광선이 나간다면 요거는 전반사 안 일어나고 이건 전반사 일어났죠? 즉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C하고 A 사이보다 B하고 A 사이의 차이값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그렇죠? 니은은 그래서 틀렸고요. C와 A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세타보다 작아야 되죠. 왜요? 요 이렇게 갔을 때 세타로 나갔다면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경우라면은 나가야 되는데 꺾였으니까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그림은 열 효율이 0.4인 열기관에서 일정량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압력, 여기 부피,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가는 거죠. C, B, A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A, B 과정은 등원, 요거는 등원. B에서 C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 C에서 A 과정은 단열이랍니다. 열적 출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40이랍니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B에서 C 방출한 열량은 240이랍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자, 효율은 0.4. 이는 0.4라고 했어요. 자, 이 0.4 효율은 Q 흡수분의 Q 흡수에서 방출. 흡수에서 외부에다 한 방출이니까 1W를 빼주면 되죠. 방출. 그쵸? Q 방출이에요. 방출. Q 방출을 해주면 돼요. 이해가시죠? 0.4는 얼마예요? 5분의 2. 자, 방출 이거 얼마 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240. 됐습니까? 그러면 Q 흡수 빼기 240 나누기 Q 흡수가 5분의 2예요. 그러면은 넘어가고 넘어가면 5Q에다가 3Q 흡수, 3Q 흡수는 5 넘어 5, 4, 20에다가 1200. 따라서 Q 흡수는 얼마 나와요? 400 나옵니다. 흡수한 열량은 40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1번은 틀렸네요. 36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이륜을 한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 부피 변화가 없죠? 일어납니다. 틀렸습니다. C에서 A로 되는 과정, C에서 A로 되는 과정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단열이라고 했거든요. 단열. 자, 그러면 Q는 W 플러스 내부 에너지 이거거든요. 단열이니까 이거 0이죠. 그쵸? 근데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게 0보다 작죠. 따라서 델타 U는 0보다 크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4번. C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줄이냐 받은 일은 240이냐 이건 또 계산해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첫 번째 A에서 B로 될 때 봅시다. A에서 B로 될 때 등원이죠. Q 이퀄 델 W 플러스 델타 U인데 등원이니까 이건 0. 그런데 W는 0보다 크고 따라서 Q도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C로 되는 거예요. Q 이퀄 W 플러스 델타 U인데
여기서 W는 0이죠. 부피 변화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때 방출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Q는 마이너스 240이라고 했어요. 그럼 델타 U가 마이너스 240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 A로 될 때. Q equal W 플러스 델타 U에서 단 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0. 그쵸? 근데 2를 받았으니까 W는 0보다 작고, 따라서 델타 U는 0보다 커요. 자, 그런데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왔으니까 요 변화량과 요 변화량은 같죠? 어디였어요? 요 변화량 같아야 되죠. 그쵸? 온도 변화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럼 240 늘어났으면 요거는 240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240이에요. 이게 240이면 W가 240. 됐죠?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 네, 4번 맞았네요. 4번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 5번.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은 같지가 않고요. 일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좀 바꾸고요. 15번 보시면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금속판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최대 운동 에너지로 방출된 광전자 A에서 D까지에 대하여 금속판에 비춘 빛의 진동수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동수와 운동 에너지래요. 15번이요. 여기가 운동 에너지. 자, 이게 진동수. 2배의 E0. 그 다음에 요게 E0. F0, EF0, 3F0, 4F0. 자, 여기 C, 여기 D, A, B래요. 자, 속력은 A가 B의 2배냐? A가 B의 2배냐? 운동에너지 동일하네요? 운동에너지 동일하니까 동일하죠, 속력. 그쵸? 틀렸고요. 자, 니은 보세요.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운동에너지는요. 자, 운동에너지는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 빼기 1함수죠. 구속에너지 1함수예요. 요 값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 같은 금속이라면 항상 고정된 값. 똑같은 1함수를 갖지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A를 봅시다. A가 2배의 E0의 운동에너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3HF0의 에너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속이 W, 첫 번째 금속판에다 줬을 때 W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B도 똑같이 E0인데 그때는 4HF0 그 다음에 W''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A, B를 같은 금속판에 주었다면은 같은 금속판에다가 비춰줬다면은 W 값이 동일하니까 에너지 값은 B가 크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금속이란 얘기예요. 다른 금속. 그쵸? 마찬가지로 C 봅시다. E0가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EF0에서 EHF0에서 빼기 어떤 값 W 프라임. 그 다음에 D는요. E0인데 3FHF0 빼기 W3 프라임이에요.
만약에 또 C하고 D가 동일하다면 이람수 값은 동일해야 되니까 큰 에너지를 비춰줬을 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동일하다는 얘기는 두 개가 다른 금속이에요. 그쵸? 두 개가 달라요. 자, 그러면 A하고 C가 같은 거고 A하고 D가 같은 거고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럼 보세요. 만약에 A하고 C가 A하고 이제 진동수를 볼게요. A하고 D가 같은 금속이라면 이람수는 동일해야 되죠. 그쵸? 이람수는 동일해야 되니까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나오는 운동 에너지 값도 동일해야 돼요. 근데 다르죠. 그럼 A하고 D가 다른 금속이라는 얘기죠. 아, 그럼 뭐예요? A하고 C가 같은 금속, B하고 D가 같은 금속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물질파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B가 D보다 길답니다. 파장은요. 물질파의 파장. 틀렸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 B가 짧아야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니은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게 왜 짧은지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봅시다. 자, 파장은요, P분의 H죠. P는 운동에너지로 따지면은 루트 2배 M 운동에너지 분의 H 이렇게 나오고요. 람다 B하고 람다 D를 비교해 봅시다. 람다 B는요, 루트 2배 M B의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2배 E0죠? 2배 E0 분의 H예요. D는요, 루트 2M E0분의 H죠. 누가 커요? 이놈이 크죠. 그쵸? 네, 그럼 해결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질량의 M인 수레 위에 추 A와 B 중 하나를 올려놓고 다른 하나는 수레에 연결된 실에 매달으랍니다. 표는 출발선에 가만히 놓은 수레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여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 t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MA, MB랍니다. 자, MA, MB인데 그랬을 때 수레의 질량 나누기 MB 값은 얼마냐 하고 그랬어요. 이 종이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16번. 그림이 A와 B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나눠봅시다. 첫 번째. 여기 있고, 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수레의 질량은 라지 M이에요. 여기다가 수레에 올려놓은 추가 A라고 했어요. A로 올려놔요. A의 질량 M, A라고 합시다. 자, 그게 여기 도르래가 있고요. B를 매달아 가지고 A를 수레에다 올려놨으니까 여기는 B가 매달려 있어요. M, B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9이래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됩니다. 자, 여기서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A1.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출발선에 가만히 놓은 수레가 등가속도 직선하여 기준선. 예, 여기가 출발, 여기가 기준선까지 걸린 시간이 T0래요. T0. 자, 이 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S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쓰면 되죠. S는 2분의 1 A1 T0의 제곱. 그 다음에 기준선을 통과할 때 누가요? A가. 그럼 VA는 처음 0 더하기 A1 T0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여기서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M, B의 질량, 중력가속도 빼기, 장력.
요게 MBA1. 그쵸? 그 다음에 장력이 바로 요거의 운동이죠. 힘이죠. 작용한 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다가 A1. 요거란 말이에요. 변변도예요. 그러면 M, B, G 요놈이 라지 M, 스몰 M A, 스몰 M B 가속도 A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1은 라지 M, 스몰 M A, 스몰 M B 분의 M, B의 질량, 중력 가속도. 그쵸?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레 위에다가 B를 올려요. 수레의 질량 라지 M, B의 질량 MB. 도르래 있고, 이렇게 하고, 출발선, 기준선은 동일해요. S.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를 매달고요.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3t0. 3t0 걸렸대요. (3t0) 걸렸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S는 2분의 1, 이때의 가속도를 A2라고 할게요. A2 곱하기 3t0의 제곱이죠. 시간의 제곱이니까 3t0의 제곱. V, B의 속력은요. A2 곱하기 3t0예요. 자, 여기서 A가 뭐가 나오지요? A1은 S라니까 네. 2S T0의 제곱분해. 자, 여기서 A2는 9T0의 제곱분해 2S 나와요. 자, 그럼 A1과 A2의 배율값이 나오죠? 그쵸? A1과 A2를 비교해보세요. 이거 두 개 비교하면은 A1은 9배 A2와 같다는 얘기예요. A1은 9배 A2. 그쵸? 자, 그럼 여기 운동방정식 써봅시다. 마찬가지로 운동방정 있으면은 MA의 질량, 중력, 장력, 그 다음에 MA의 질량 A2. 장력은 라지 M 더하기 MB의 질량, 그 다음에 A2. 변변 더하면 MAG는 라지 M 요거 요놈. 따라서 A2는 라지 M MA MB분의 MAG. 됐죠? 자, 이 A1과 A2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1이 적었죠? 그러면은 라지 M 더하기 MA MB 분의 MBG. 그쵸? 요게 9배 요거랑 같으면 되죠? 라지 M MA 더하기 MB 분의 MAG. GG 없어지고 분모 없어지고. 됐어요? 따라서 MB는 9배의 MA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관계가 되니까 A1에다가 이걸 넣으면 VA는 9배의 A2 T0예요. 그쵸? 그러면은 VA와 VB와의 관계가 나오죠. 요거 두 개를 관계 연립시키면
VA는 3배 VB란 얘기죠. VA는 3배 VB. 됐습니까? 자, 그런데 수레에다가 A를 올려놨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가 920래요. 920. 자, 그럼 920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2분의 1 MA의 질량. B로 다 맞춰봅시다. B로 다 맞춥시다. 그럼 A의 질량은 9분의 1 MB 곱하기 9분의 1 MB.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3배의 VB 곱하기 3배의 VB. 요거의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없어지고 2분의 1 MB VB의 제곱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B를 수레에다가 올려놨을 때, 의 에너지는 11, 2제로래요. 그러면 2분의 1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예요? 11은 11은 여기다가, 잠깐만요. 실제로 이 A가 여기 있지만 요거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요거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라지 M 더하기 M B 그 다음에 V B 제곱이에요. 되셨죠?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그러면 11 2제로는 2분의 1 라지 M MB VB 제곱 나누기 920는 2분의 1 MB VB의 제곱. 이거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이거는 없어지죠. 그쵸? 이거 없어지니까 그럼 M만, 라지 M만 남죠? 라지 M만 이게 MB는 안 없어집니다. 요거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9분의 11은 MB분의 라지 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연립하면은 계산을 하면 11 MB 9분의 라지 M 더하기 9분의 스몰 MB 넘어가면은 2MB가 9 라지 M. 근데 문제에서는 라지 M 나누기 스몰 MB가 뭐냐고 물었죠. 그럼 넘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9분의 2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봅시다. 17번 보시면은 문제 좀 다 걸로 넘기고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형 도선 XYZ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와 Z에는 세기가 I0, X와 Z, I0, 예. I0인 전류가 흐르고, Y에는 세기가 IY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답니다. 그림 나는 O에서 XY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B를 IY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IY가 0일 때 자기장은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세기가 B0고요. 17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원이 중심이 있고요. 이게 XYZ입니다. Y는 이거 IY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답니다. 이거는 I0의 세기고 방향은 몰라요. 그런데 Y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원형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이래요.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를 때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런데 X하고 Z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죠. 그쵸?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니까 중심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Z의 영향을 더 크게 받죠.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여기서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자기장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라면 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오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Z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럼 IY는요. 시계 방향이죠.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전류가 I0가 흐를 때 XY에 I0가 흐를 때 여기에서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Y하고 Z만 비교해보면은 Z가 훨씬 큰데 여기에 I0가 만약에 흐른다면 얘는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합성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야 되죠. 그런데 0이래요. 왜요? X 때문에. X가 더해져서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따라서 X가 더해져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X가 이렇게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기억 보세요.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맞았습니다. 니은 5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Z는 어떻게 해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틀렸습니다. 디귿 5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지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답니다. 그림 나는 금속고리 전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I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2,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인 방향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3D래요. 요게 P랍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자, 요게 2D, 4D, 6D, 여기가 8D. 근데 자기장이 지금 6D까지 돼 있어요. 일 영역은 나오는 방향이래요. 2 영역 몰라요. 3 영역 몰라요. 그런데 옆에 그래프가 또 하나가 주어졌어요. 유도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6, 7, 8입니다. 8D, 7D, 6D, 4D, 3D. 자, 여기에 I0 얼마까지요? 3D까지 I0고요. 3D에서 4D까지 0이고요. 4D에서 6D까지가 3I0예요. (6D에서) 다시 이렇게 되고요. I0가 되고요. 7D에서 8D까지가 2I0래요. 자, 그럼 2 영역과 3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0 들어갈 때부터 얘는 1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2D까지는요. 이렇게
이렇게 걸치니까 뒤에 D만큼의 거리가 남고 이렇게 걸치니까 I0의 유도 전류가 생겼대요. 2D까지. 그런데 2D에서 3D로 가는데 2D에서 넘어서 3D로 가는데 P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얘기는 이제 3D가 되면은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사각도선 안에 있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대신에 이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서 I0를 유지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I0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장 영역 2는요, 동일하게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죠. 나오는 방향이고 1영역의 자기장의 색이 B0와 동일한 B0가 돼야 돼요. 이해가셨죠? 같은 유도 전류구니까. 그런데 3D에서 4D로 갈 때 0으로 떨어져요. 3D에서 4D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같은 자기장 영역 내에 있으니까 변화가 안 생기니까 0. 맞았죠? 자, 그 다음에 4D부터 4D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D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렇게 걸쳐 있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6D까지 3I0만큼 됐대요. 3배가 일어났죠. 그쵸? 3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3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3 차이가. 이해가세요? 3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B0에서 3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 차이가 나면 플러스 4B0가 되던가 3만큼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3배니까 3배 차이가 나기 위해서 3만큼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또는 3만큼 나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2B0만큼 차이가 나면 되죠. 플러스란 얘기는 요거랑 같은 방향이면 되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면 되고. 그쵸? 만약에 이게 3 영역이 같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4B0예요. 그러면 여기는 B0고 여기는 4B0니까 차이는 3B0만큼 나죠? 3B0만큼 3배 차이가 나죠? B0 차이는 델타 B0는 3B0가 되는데 요거는 B0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I0의 3배. 맞았죠? 가능하죠? 3배니까. 그럼 이제 봅시다. 만약에 이게 같이 나오는 방향으로 4B0라고 한다면 같이 나오는 방향으로 4B0라고 한다면 4D에서부터 6D까지는 성립이 돼요. 근데 6D에서 7D로 갈 때 봅시다. 6D에서 7D. 여기서부터 7D 이렇게 될 때 봅시다. 이렇게 될 때는 여기는 지금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고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0으로 떨어지죠. 4B0에서 0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I0만큼 안 나오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7D에서 8D로 갈 때 보세요. 7D 여기서 8D로 가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줄어들죠. 영역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또 틀렸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일 때 봅시다. 들어가는 방향.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봅시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차이는 어차피 3B0만큼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자기장 변화액이 3B0, 그러니까는 3배. 맞았죠? 동일해요. 대신에 4D에서 6D로 갈 때는 맞았고 6D에서 7D로 갈 때 봅시다. 6D에서 7D. 이렇게 될 때. (6D에서 7D로) (6D에서 7D로) 될 때 I0 맞았죠? 왜요? B0하고 여기가 사라지니까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 2D0니까 2B0니까 차이가 요거는 변함이 없고
요게 줄어들고 그것만큼 여기는 0이니까 자기장 0이니까 요거 줄어드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I0가 일어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7D에서 8D로 가요. 7D에서 8D는 요게요. 이 선룡에게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2B0만큼 변화가 일어나니까 2I0만큼 전류가 생기는 거 맞았죠? 따라서 이게 맞구나. 즉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적합한 거 찾아보세요. 이 영역은 나오는 방향 B0, 3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 2B0인 거. 네, 5번이 가장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상에서 점전화 A, B를 각각 X = 0, X = 3D에 고정하고 점전한 P를 옮기며 고정하랍니다. 나와 같이 P 위치가 X = X0일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나에서 0이다. B와 P가 0이면 A도 0이죠. 왜요? 작용 반작용이요. 자, 여기에 0 A고요. 여기에 B고요. 이게 얼마냐면 3D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D, 2D인데 A는 P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나는요 A 0에 있고요. B 3D에 있고요. P가 오른쪽 X0 어딘가에 있대요. 그랬을 때 B에 작용한 전기력 0,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래요. 자, 그러면 A, B, C가 전하니까 작용 반작용을 쓰면은 A에 작용한 힘은 F, B가 A에 작용한 거, F, P가 A에 작용한 거. 이게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B에 작용한 힘은요, F, A가 B에 작용하는 거, F, P가 B에 작용하는 거. P에 작용한 전기력은요, F, A가 P에 작용한 거, F, B가 P에 작용한 거. 이게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0이죠. 왜요? 다 더하면, 원래 다 더하면 이거랑 이거랑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이죠. 다 더하면 0 나와요. 그런데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0이어야 되잖아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A가 0이기 위해서는요. A에 작용하는 힘이 0이기 위해서는 B가 가깝고 P가 먼데 0이기 위해서는 P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커야 돼요. 그쵸? 요거 하나 나와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가 0이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 같은 극이라면 B는 0이에요. 그런데 P는 0 안 나오죠. 전부 다 같은 극이라면. 밀어내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극은 아니에요. 그럼 B가 0이기 위해서는요. A와 P가 같은 극이어야 되고 B는 다른 극이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0 나오죠. A, P는 같은 극. 그쵸? B는 다른 극.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전하의 종류는 A와 P가 같다? 맞았고요. 전하의 크기는 B가 P보다 작다? 맞았고요.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의 위치가 X = D일 때가 X = 2D일 때보다 크다. X = D일 때를 보세요. 여기일 때. 요 놈이 B에 비해서 큰데 거리도 가까우니까 이 힘은 요거에 비해서 B가 작용한 힘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죠? 그쵸? 그럼 요 놈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요거는 작고 요 힘 거리가 2D가 됐어요. 2D가 되면은 거리는 4D제곱분의 값으로 나온다고요. X가 P에 있을 때, X가 D에 있을 때, P가 D에 있을 때 값을 비교해보면 돼요. 그러면 DA하고 P 사이에는요, D제곱 QA, QP예요. 그쵸? A와 P는 같은 거니까 이거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라고 해보는 거예요. 밀어내지요, 잡아당기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P에 작용하는 거는요, 4D 제곱분의 QB, QP란 말이에요. P는 동일한데 거리가 4배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이죠. 그러니까 요게 큰 힘이니까 거리가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4D 제곱분의 QA, QP고 D 제곱분의 QB, QP인데 B가 작은 값이니까 이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을 때 D가 훨씬 세기가 커지는 거고. 자, 그러면 D가 D일 때가 X 있고 2D일 때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높이가 H1인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2m인 물체 AB로 용철 P를 원래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답니다. 이 높이가 H2고요. 요 높이는 H1이래요. 용철을 사이에 두고 압축했다가 놨대요. 이거는 V0 용철 P, 그 다음에 A는 내려와서 용철에 땅 부딪혀서 압축이 됐는데 얼마만큼 압축이 됐냐면 D만큼 압축이 됐대요. 자, 이건 Q 용철이고요. 용철 상수는 같대요. K 용철 상수 K. 그리고 마찰 구간 원래만큼 D만큼 압축시켰다가 딱 놨더니 A는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가고 원래 길에서 최대한 D만큼 압축시키고 B는 P와 분리된 직후의 속력이 V0이고 마찰 구간 2를 지나 여기가 마찰 구간 2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가 H2인 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이게 V0. (1과 2를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A, B의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손실된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고. 같고 P와 Q의 용철 상수는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질량이 A가 3m, 2m이라고 했어요.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이건 2m V0, 3m VA인데 VA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럼 3분의 2 V0가 나와야 되죠? 이거 VA는 3분의 2 V0가 돼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압축시켰어요. 얼마를요? D만큼. 첫 번째. 그러면 2분의 1 K D 제곱이 분류가 돼서 A의 운동에너지와 B의 운동에너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MA는 3M 속력은 3분의 2 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M V0의 제곱 됐죠? 그러면은 이거 3은 없어지고 3 남고 2 없어지고 9분의 2, 3분의 2 나오네요. 3분의 2에다가 이거 없어진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3분의 5 MV0의 제곱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K값 나오죠. K는 3 D제곱분의 5 MV0의 제곱 10MV0의 제곱 2를 곱해야 되니까 10MV0의 제곱.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기억.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3분의 2 V0이다. 맞았네요. 기억.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높이 차이를 구하래요. 높이 차이 비율값을. 자, 그러면 1과 2의 손실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했어요. 손실 에너지는 얼마요? 요거라고 그랬어요.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3분의 2 MA M V0의 제곱. 이게 손실 에너지예요. 됐죠? 자, 그럼 A는 이때의 전체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를 뺀 것만큼 융촌 압축시키죠.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압축시켰어요. 2분의 1 KD 제곱 압축시켰어요. 근데 2분의 1 KD 제곱이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에서의 운동 에너지 2K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h1이에요. 근데 빼기 손실. 근데 이거랑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쵸? 근데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따라서 3mgh1은 3분의 5 mv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mgh1은 9분의 5 mv0의 제곱 나와요. 자, 하나 구했어요. 자, B에서 봅시다. B는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 V의 제로 더하기 2mgh1이거든요. 전체 에너지. 여기서 손실 에너지를 빼요. 얼마요? 3분의 2. 3분의 2 mv0의 제곱을 뺀 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죠.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mgh2란 말이에요. 이거 2mv 제곱. 2mv 제곱. 요거 2m, 요것도 2m입니다.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은 없어지고요. 잠깐만요. 이게 H1이죠. 이거 얼마예요? 요거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9분의 10 나오네요. 9분의 10 MV0의 제곱 빼기 3분의 2 MV0의 제곱이 2mgh2예요. 이거 계산하면 9분의 6이니까 4 나와요. 9분의 4. 9분의 4 MV0의 제곱이 2mgh2. 자, 이거랑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H2 나오는 게 H1이죠? 그러면 2mgh2는 9분의 4 mv0의 제곱 나누기 mgh1은 9분의 5 mv0의 제곱. 이거 없어지고 mg 없어지고 9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얼마 나와요?
5분의 2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